안녕하세요. 피터 드러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왜 2025년 바로 지금 이 AI 시대에도 우리가 드러커를 다시 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이론 요약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그 핵심 통찰, 또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걸 좀 같이 건져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들을 이게 쭉 관통하는 걸 보면 역시 핵심은 사람 그리고 가치인 것 같아요. 기술이 막 주역처럼 보여도 결국 경영이라는 건 사람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뭐 이런 거죠. 특히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2024년 KBR 조사 있잖아요. 대기업 경영진 78%가 여전히 드러커 원칙을 활용하고 있다. 이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핵심, 사람 중심 경영. 드러커는 경영은 인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강점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삼성전자 내부 자료 분석 보니까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 자율 영역 팀제로 만족도랑 성과가 올랐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팀 단위 목표 설정하고 책임 부여 방식, 이게 진짜 성공의 열쇠였다. 이렇게 분석하더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자율성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드러커가 1959년에 말했던 지식근로자 개념 있잖아요. 그게 사실 스스로 경영자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통찰인데 이게 딱 연결되는 거죠. 자율성을 주되 명확한 목표와 책임감을 같이 주는 것, 그리고 근로자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한다. 이 관점은 보내주신 자료에 언급된 그 최신 ESG 경영 트렌드랑도 정확히 일치하고요.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중시하는 경영의 뿌리에는 결국 사람 존중 철학이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핵심, 고객과 가치 창조, 여기로 넘어가 볼까요? 드러커는 기업의 목적이 고객 창조에 있다고 했고 또 핵심 기능으로 마케팅이랑 혁신을 꼽았죠.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산다. 이 통찰이 핵심인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 허니버터칩 사례 분석, 이게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네네. 그 분석을 보면 허니버터칩이 단순히 과자가 아니었던 거죠. 희소성, 특별함 이런 가치를 팔았는데 대량 생산에 집중하면서 그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렸다. 이런 지적이에요. 이게 결국 드러커를 5가지 질문 중에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고객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의 답을 제대로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치를 놓쳤군요. 반면에 유니레버 사례는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실제 경영 성과로 이어진 경우고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명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재활용 포장재 사용 같은 구체적인 혁신으로 연결해서 비용 절감까지 이뤄냈다. 이 분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게 다 세 번째 핵심인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즉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집중, 또 끊임없는 혁신, 이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드러커가 지식근로자에게 그랬잖아요. 집중은 시간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한 인터뷰 보니까 관리자들이 그 단기 실적 압박 때문에 강점 활용보다는 약점 보완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마 드러커라면 미래의 기회에 집중해라, 그리고 쉬운 목표 말고 차이를 만드는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혁신에 대한 관점도 참 흥미로웠어요. 거창한 발명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봤다는 점이요. 보내주신 아마존 사례 분석처럼 AI 물류 시스템 같은 기술 혁신도 결국은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결과,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드러커의 네 번째 질문,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고 다섯 번째 질문, 우리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거랑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성과를 끊임없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개선하는 이 순환 구조,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라든지 직원 성장 같은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는 점도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정리해보면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이 드러커의 지혜는 정말 복잡한 현대 경영 환경에서도 길을 딱 밝혀주는 등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핵심은 사람 중심의 가치 창출,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과 혁신, 이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의 원칙과 질문들은 2025년 바로 오늘 당신의 업무나 조직에 적용할 때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나 협력, 또 고객을 향한 진심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 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드러카의 통찰 중에서 지금 당장 당신의 상황에 적용해보고 싶은 단 하나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만들어낼 가장 큰 긍정적인 파장은 무엇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